CIN 1단계인데 이제 원추 절제술을 이제 권유를 받았다. 뭐 16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다면 좀 무리한 거죠. 네. 여성의 암 중에서 순위권에서 항상 거론되는 암이죠. 자궁경부암과 관련해서 한의사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약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자궁경부암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자궁경부암의 발병률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저도 통계를 보니까 한 10년 사이에 한 20% 정도 줄었다고 이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20년 정도까지 나온 데이터인데요. 2011년하고 비교했을 때 1000건 정도는 줄어든 것 같네요. 암이라는 질환이 약 그래도 한 20% 정도 꾸준하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궁경부암이라는 질환이 조기 검진과 조기 발견을 통해서 점차 줄어가는 게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HPV라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자궁경부암이 좀 많이 발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40, 50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60대 이런 순서로 발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독 좀 40대, 50대 그 연령대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좀 뭘까요? 이게 뭐 단기간에 갑자기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암이란 게 어쨌든 세포에 변형이 생겨서 그게 진행이 돼서 암세포의 어떤 확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HPV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20대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30대, 40대 그 이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본 촬영 전에 온라인 데이터를 좀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궁경부암이 감소하는 거에 비해서 뭐 이제 연관된 검색어들로 이형성증, LSIL, 뭐 CIN 뭐 이런 키워드들의 검색량 추이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이 중에서 원추 절제술의 검색량이 최근 3년 사이에 약 한 500% 이상 상승하는 것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어떤 데이터상으로 딱 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도 원추 절제술이라는 어떤 그 검색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원추 절제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보통 이제 자궁경부 입구 쪽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떼어내게 되는데 그 떼어내는 모양이 약간 원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추 모양의 조직을 떼어낸다 해서 이제 원추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이제 문제가 생긴 부위를 절개해서 이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좀 원추 절제술을 뭐 이미 하고 왔다던가 아니면 뭐 권유를 받았다던가 좀 이런 환자분들 좀 뭐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 대략 5, 6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형성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질환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없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수술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는 뭐 1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체감상으로 이제 정보량도 많아지고 산부인과에서 원추 절제술을 권유하는 어떤 정도도 많아져서 그런지 수술을 받고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단계일 때 이제 원추 절제술을 권유를 좀 특별히 좀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혹시? 딱 정해진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요.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건 이제 자궁경부암이 있으면 그 전에 이형성증,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암까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3단계까지 가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의 경향에 따라서 1단계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상 뭐 CIN1이라던가
그럼 그런 단계일 때도 원추절제술을 좀 꼭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뭐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면 3단계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수술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면역 치료나 이런 다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글을 하나 봤는데 CIN 1단계인데 이제 원추절제술을 이제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신 이유가 그 HPV 16번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이제 감염이 되었으니 좀 암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원추절제술을 이제 하는 것이 어떠냐. 바이러스 번호 하나를 이유로 원추절제술을 권유하는 건 좀 과도한 얘기고요. 아마 뭐 다른 이유들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환자는 뭐 한 가지만 특정해서 기억을 했다던가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16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다면 좀 무리한 거죠. 네. 원추절제술이라는 검색량이 늘어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병원에서 수술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뭔지 찾아본 다음에 이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늘어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원추절제술을 하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그런 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원추절제술을 하지 않고 이제 비술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면역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 단시간 내에 면역이 뭐 하루 만에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 근데 그 기간을 잘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못 견디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감이 심하다던가 그러면 수술과 병행을 권유하기도 해요.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뭐 1단계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다음번 3개월 뒤에 검사하는데 그때 2단계 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3단계 되면 어떡해요? 이제 급격한 어떤 악화를 굉장히 걱정하시고, 그게 결과물이 이제 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걱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에서 암까지 가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감염되었을 때도 자연 회복으로도 또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혹시 그 대략 뭐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수치가 좀 있을까요? 자연 회복되는 수치는 높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면역을 갖춰서 자연 소실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병률은 낮지만 이제 한번 발병이 돼서 안 낫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자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계속 재발하는 환자한테는 놔두면 없어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까 말했듯이 16번 하나 걸렸는데 고위험이니까 무조건 큰일 난다, 수술해야 된다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에요. 그냥 놔두면 없어질 만한 건데 예방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웃긴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면역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적당히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잘 소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약해져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안 낫고 오래 가는 거니까, 내가 감염이 1년 전에 확인이 됐는데 뭐 1년 뒤에 검사하니까 그대로 있고 아직 진행은 안 했지만 안 없어졌다.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면부터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 이식 수술의 권위자이신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생존율, 그러니까 성공률이 5%만 돼도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블루 칼라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재다 보면 이건 수술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확률이 낮아도
일단은 수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또 훌륭한 면도 있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또 살 방법이 없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라는 것은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생존 확률이 너무 적을 때 해보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거죠. 간 이식도 그런 거잖아요. 간이 다 망가졌으니까 수술하는 거지. 간 일부 좀 문제가 생겼다고 이식 수술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은 사실 최악의 경우에 선택이 돼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반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쉽게 권유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해보면서 어쩌면은 좀 이런 빠름을 약간 추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런 치료라던가 뭐 수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그냥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좀 뭐 이런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면서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